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일본의 첨단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출처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산 게 아니라 희망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라오스에 보여준 건 단순한 수치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미국, 유럽 전문가들까지 라오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옛날 옛적에 라오스라는 아름다운 나라에 손마이 칸다라라는 아주 중요한 분이 살았어요. 그분은 나라 전체의 슈퍼 도우미 같은 분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일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강인 메콩강이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여러분의 욕조에 깨끗한 물 대신 검고 냄새나는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이 너무 더러워서 물고기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었고 아이들이 강 근처에서 놀면 아프게 되었어요. 손마이는 이 일 때문에 정말 슬펐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강에서 나는 끔찍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아무 것에도 쓸 수 없어서 불행했어요. 어부들은 더러운 물에 물고기가 하나도 남지 않아서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손마이는 모든 도우미들과 큰 회의를 했어요. 말리 다오봉이라는 뭔가를 만드는 일에 대해 잘 아는 똑똑한 젊은 여성과 캐사나 피라봉이라는 도시를 관리하는 나이 든 남성이 있었어요. 우리 강에 대해 뭔가 해야 해요. 손마이가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아프고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가 추해지고 있어요. 도우미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은 이전에 일본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일본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큰 기계를 만들어줬는데 계속 고장이 났어요. 고장날 때마다 일본에서 누군가 와서 고쳐줄 때까지 몇 달씩 기다려야 했어요. 정말 비싸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렸어요. 일본 기계는 우리에게 너무 복잡해요. 캐사나가 슬프게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고치는 방법을 모르고 계속 수리비를 낼 돈도 없어요. 젊은 여성인 말리가 손을 들었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느 나라요? 손마이가 물었어요. 말리는 조금 긴장해 보였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조금 웃었어요. 한국이요? 캐사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잖아요. 아마 일본만큼 물건 만드는 걸 잘하지 못할 거예요. 일본은 최고의 기계를 만드는 걸로 전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손마이는 찌푸린 얼굴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라요. 아직도 가난한 나라 아닌가요? 자기들도 돕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말리는 숙제를 해왔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그녀가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아주 더럽고 검은 강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40년 전 한국의 가장 중요한 강의 모습이에요. 우리 강보다도 더 더러웠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진을 클릭해서 보여줬어요. 같은 강인데 이제는 수정처럼 맑고 파랬어요. 가족들이 물가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으며 주변 도시가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오늘의 같은 강이에요. 말리가 신나게 말했어요. 한국은 큰 전쟁 후에 아주 가난했어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했었어요. 하지만 아주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손마이가 눈을 크게 뜨고 사진들을 봤어요. 정말 이렇게 했다고요? 단 40년 만에요? 네. 말리가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기계를 만들고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캐사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일본은 100년도 넘게 기계를 만들어 왔잖아요. 한국이 어떻게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손마이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마침내 모든 걸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그거 아세요? 그가 말했어요. 직접 가서 봅시다. 말리, 저와 함께 한국에 가요. 그들의 도시들을 방문해서 정말 뭘 해냈는지 봅시다. 좋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좋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메콩강을 구할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은 길고 힘들었어요.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면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건지 궁금했었죠. 말리는 제 옆에 앉아서 한국 물 기술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고 있었어요. 말리는 너무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마이 씨, 말리가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제가 찾은 연구 자료들을 보세요.
한국이 정말 많은 나라들의 각 문제를 도와줬었어요. 저는 말리의 흥분을 함께 나누려고 했었지만 의심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말리, 우리가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면요? 우리가 이 여행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말리가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비행기가 드디어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긴장이 됐어요.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지만 저는 전에도 멋진 공항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한국이 정말로 우리 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였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한 남자가 우리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상목 씨는 평범한 청바지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일본 사업가들이 라오스를 방문할 때는 항상 비싼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왔었는데 말이에요. 이 한국 남자는 제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상목 씨가 영어로 말하면서 우리 둘 다에게 따뜻한 악수를 건넸어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게 정말 기뻐요. 이런 기회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미소는 진짜 같았어요. 제가 보통 외국 사업가들에게서 받는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미소와는 달랐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물처리 시스템에 대해 배우는데 관심이 많아요. 훌륭해요. 한상목 씨가 우리 가방을 들면서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은 부분들과 나쁜 부분들 모두요. 저희의 성공과 실패 모두 말이에요.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승리를 축하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실패도 보여주시겠다고요? 한상목 씨가 웃었어요. 물론이에요. 저희가 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때 정말 많은 실수를 했었어요. 제가 잘못된 것들을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같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아무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보통 나라들과 회사들은 자신들의 최고 작품만 자랑했었거든요. 한상목 씨는 우리를 큰 수도인 서울로 데려가는 대신 수원이라는 작은 도시로 1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메인 본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진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거든요. 한상목 씨가 설명했어요. 여기가 저희가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앞에 멈췄어요. 회색 콘크리트로 된 아마 5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어요. 멋진 간판이나 대리석 입구도 없었어요. 회계사들이 일할 법한 사무용 건물처럼 보였어요. 이게 저희 환경관제센터예요. 한상목 씨가 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밖에서 보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안에 들어가면 달라요. 말리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가 이 평범한 건물을 보러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 건가요? 하지만 한상목 씨가 문을 열었을 때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안쪽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컴퓨터 화면들이 모든 벽을 덮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다채로운 지도와 차트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서 전체 도시가 펼쳐진 걸 볼 수 있었어요.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공기가 어디서 깨끗하거나 오염되어 있는지, 심지어 몇 시간 후에 어디에 비가 올지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말리가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하면서 속삭였어요.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우리를 맞으러 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물처리 시스템 엔지니어인 박지영 씨라고 소개했어요. 이 컴퓨터들이 저희 도시를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박지영 씨가 화면들을 가리키면서 설명했어요. 도시 어디든 물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2분 안에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녀가 비디오 게임처럼 보이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도시 지도 전체에 빨간 점들, 초록 점들, 노란 점들이 있었어요. 초록색은 물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노란색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고요. 빨간색은 즉시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어요? 보통 1시간 안에요. 박지영 씨가 대답했어요. 문제를 일찍 잡아내기 때문에 큰 재앙이 되지 않아요. 그때 그녀가 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든 것을 보여줬어요. 관제실에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나란히 일하고 있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엔지니어들이 저희 시스템을 배우러 왔어요. 박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6개월 동안 저희와 함께 모든 걸 배우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요. 저는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걸 스스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아요.
한상목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나라들이 저희에게 영원히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독립적이 되기를 원해요. 너무 잘하게 되어서 언젠가는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건 일본과의 경험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일본 회사들은 우리가 그들의 기계를 사고 교체 부품과 수리 서비스를 영원히 계속 사기를 원했었어요. 우리 스스로 물건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제안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말리가 제 팔을 잡고 귀에 대고 급히 속삭였어요. 손마이 씨,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말리의 말에 동의하기 시작했었지만 아직 질문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한상목 씨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과 라오스는 정말 달라요. 기후도 다르고 경제도 달라요. 여러분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상목 씨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저와 함께 오세요.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한상목은 그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라오스처럼 덥고 습한 열대 기후에서 일했었던 엔지니어들을 만났어요. 모든 나라가 다 달라요. 물 전문가인 김민수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잘 되는 게 라오스에서도 똑같이 잘 될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지 않고 모든 걸 맞춤형으로 만들어요. 김 박사가 라오스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저희가 몇 달 동안 여러분 나라를 연구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의 우기, 기온, 경제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라오스에 완벽하게 맞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요. 말리는 너무 감명받았어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저희 나라를 연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이죠.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뭔가 약속하기 전에 정말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손마이가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수민이었고 10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각 나라들이 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저는 말리와 똑같았어요. 이수민이 젊은 라오스 엔지니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어렸고 저희 나라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얼마나 많이 신경 쓰느냐다. 그녀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강들의 전후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모두 메콩강처럼 더럽고 냄새가 났었어요. 이제는 모두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가장 좋은 건 이수민이 계속 말했어요. 이 모든 나라들이 이제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태국이 캄보디아를 돕고 베트남이 라오스를 돕고 이런 식으로요. 그게 저희 꿈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돕는 거요. 손마이는 마음속에서 뭔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손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저희를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걸로 뭘 얻으시는 거예요? 한상목과 이수민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전에 한국은 아주 가난했었어요. 한상목이 말했어요. 저희가 가장 필요할 때 다른 나라들이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이제 저희가 성공했으니까 저희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뭐랄까, 은혜를 갚는 거죠. 또 이수민이 덧붙였어요. 여러분 나라가 더 성공하면 모든 사람에게 좋아요. 행복한 나라들이 평화로운 이웃을 만들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이웃들은 함께 사업도 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말리는 거의 뛸듯이 신이 났어요. 손마이, 저희가 이걸 해야 해요. 이게 바로 저희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손마이는 더 신중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기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해 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상목이 말했어요. 지금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정수처리장에 가보세요. 그들은 다음 3일 동안 정수처리장을 방문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하고 기술에 대해 배웠어요. 그들이 본 모든 것이 한국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점점 더 확신시켜 주었어요. 마지막 날에 말리가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어요. 원한다면 김 박사가 제안했어요. 말리가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저희 시스템에 대한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라오스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요. 말리가 희망찬 눈으로 손마이를 바라보았어요. 좋아요. 손마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저희에게 필요한 거예요. 6개월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말리는 한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흥미진진한 눈빛과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녀가 걷고 말하는 방식에서 자신감을 볼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던 그 긴장한 젊은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손마이 장관님. 그녀가 돌아온 후 첫 회의에서 말했어요. 저는 우리 강을 구할 준비가 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놀랐어요. 그들이 새로운 기계들로 가득한 거대한 트럭들을 가져와서 우리 프로젝트를 접수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대신에 그들은 간단한 공구상자와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팀 리더인 박 엔지니어가 첫날 저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당신들을 위해 수처리 시설을 만들어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러 왔어요. 이건 일본과의 경험과 너무 달랐어요. 일본 엔지니어들은 항상 우리 사람들과 따로 일했었거든요. 마치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를 믿지 않는 것처럼요. 말리가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서 한국과 라오스 엔지니어들과 나란히 일했어요. 그녀가 우리 작업자들에게 인내심과 열정을 갖고 설명하는 걸 지켜봤어요. 모든 분들, 들어보세요. 그녀가 첫 주에 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기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을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우리가 모든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박 엔지니어는 우리 작업자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보고 놀랐어요. 둘째 주 후에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당신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능력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그걸 증명할 진짜 기회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팀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절약해준 아주 영리한 일을 했어요. 오래된 일본 장비를 모두 버리는 대신 그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예전 기계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그렇게 의심스러워했던 캐사나도 프로젝트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었어요. 그가 어느 날 우리 작업자들이 강가에 새로운 센서를 설치하는 걸 지켜보면서 저에게 인정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었어요. 일이 잘못되고 모든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는 날들이 있었어요. 기계가 고장 났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예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작업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심지어 이전에 했던 질문이라도 한국 분들은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실수를 하는 게 배우는 방법이에요. 박 엔지니어는 뭔가 처음에 제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말하곤 했어요. 저도 배울 때 많은 실수를 했어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교훈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어요. 새로운 수처리 시설을 테스트할 시간이었어요. 그날 아침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가에 모였어요.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강이 깨끗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늙은 어부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심지어 이웃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러 여행을 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주일 전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설치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리가 메인 제어판 옆에 서서 시설을 가동할 큰 빨간 버튼 위에 손을 두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녀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기계들이 조용히 윙윙거렸지만 강은 평상시와 똑같아 보였어요. 군중 중 일부가 걱정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천천히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물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던 그 끔찍한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물이 더 맑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강을 가리켰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3개월 후에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강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잠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그 소리를 향해 뛰어갔을 때 제 평생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작은 소녀가 물을 가리키며 기쁨에 겨워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우리의 깨끗하고 맑은 강에서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은색 물고기들이었어요. 메콩강에서 물고기를 본 지 10년도 넘었어요. 저는 강둑에 앉아서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몇 주 안에 어부들이 강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시 물가에서 피크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아플까봐 걱정하지 않으면서 강 근처에서 안전하게 놀았어요. 수년 동안 우리 도시를 덮고 있던 그 끔찍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한 물에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로 바뀌었어요. 말리는 우리나라의 영웅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녀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수업을 시작하고 라오스와 심지어 이웃 나라들의 다른 엔지니어들을 훈련시켰어요. 한국에서 중요한 걸 배웠어요. 말리가 어느 날 학생들 그룹에게 말했어요. 가장 크거나 화려한 기술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당신 상황에 맞는 올바른 기술을 갖고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1년 후 저는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받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게 긴장됐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백 명의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기적은 단순히 우리 강을 깨끗하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기적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계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줬어요. 청중석에서 한상목 씨가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 연설 후에 그가 축하하러 왔어요. 당신도 이제 선생님이 되었네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바랐던 대로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제 연설 후에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들은 라오스가 그들의 강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말했어요. 그게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좋은 걸 배우면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고요. 2년 후, 저는 공항에서 말리가 라오스 엔지니어 팀을 이끌고 캄보디아로 가는 걸 지켜봤어요. 그들은 거기서 오염된 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 도우러 가는 거였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요. 그들의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방식이야.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돕고 지식을 나누고 모든 사람을 위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거야. 우리 메콩강은 이제 수정처럼 맑고 생명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라오스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는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때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였어요. 한국도 뭔가를 얻었어요. 그들의 친절과 관대함을 영원히 기억할 친구를 말이에요.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강은 깨끗해졌고 사람들은 행복해졌고 한국과 라오스 사이의 우정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